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엔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6에서 18도로 출발해 낮에는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도 선선했지만 한낮에는 강한 볕 아래 어제보다 더 기온이 오르는 건데요.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내 집 앞 잡초는 내가 정리하자는 원주시의 범시민운동 추진과 관련해 지난달 지역 노동계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운영 주체인 원주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고요. 원주시가 결식위기 어린이들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인 나비얌 앱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는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원주시에서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음주운전 실태와 단속, 예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죠. 9월 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 속 극심한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의료진 수급난으로 공보의 1명을 파견받아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일 법적 파견 최대 기간을 채운 공보의의 복귀가 예정되면서 병원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당장 수일 안에 의사를 구하지 못하면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 기간에 응급실 뺑뺑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접수된 피해 규모는 현재 8억 6천만 원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고용 5인 이상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8억 원까지 경영안전자금 융자를 추천하고 4년간 3%의 이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원도가 대형마트와 축산물 판매 업체를 찾아가 원산지와 식품위생 위반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많이 판매되는 대추와 곶감, 건고사리를 비롯해 수입산 삼겹살의 원산지 표시와 포장,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가 이른바 잡초 해방 주간을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는데요. 나아가 범시민 운동까지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역 노동계가 반발해 지난 시간에 민주노총 원주지부 관계자 입장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한 원주시의 반론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신동익 자치행정과장 연결돼 있는데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 집 앞 잡초는 내가 정리하자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 추진 개요부터 알려주실까요? 네네. 지난 여름 장마도 좀 길었고요. 네. 무더위도 좀 심해서 우리 원주 시민들이 그 잡초에 대한 스트레스나 민감도가 좀 많이 높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주에도 이제 우리 시내에 25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그 읍면동별로 그 잡초 제거를 산발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에서도 잡초나 도로변 제초와 관련된 이런 관련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나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집중도 있게 그 잡초를 제거해서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잡초 제거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그 행정의 노력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 효율을 좀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자.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정도를
잡초 제거 집중 주간으로 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기간 동안에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겨울에도 그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라는 그 시민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 집 앞 잡초는 내가 좀 같이 치우자라는 시민 운동을 함께 펼치고자 했던 것이 내 집 잡초 제거 집중 주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질문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반대측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서 질문을 드려야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제 노동계에서는 도로변에 급격히 자란 잡초 제거를 위해서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또 민간단체 등 많은 인력이 동원된 것은 예산 투입 없이 범시민 운동으로 면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우선 그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 투입 없이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예산 투입 없이 면피하려는 꼼수라는 단어 자체가 그 대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 시 입장은 좀 의문이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을 아끼자고 저희가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이나 민간에 계시는 자원봉사분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내 집 앞 내 가게 앞 잡초는 내가 정리한다는 캠페인의 범시민 운동이 결국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거고요. 대가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에게도 동원이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잡초 제거 업무는 어느 담당 부서에서 관할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네. 우선 원주에 25개의 읍사무소, 면, 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있고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의 이제 권한 아래 집중 잡초가 많은 곳을 이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별도로 하죠. 그리고 이제 시청 같은 경우에는 하천변 환경정비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리고 가로수 부근에 띠녹지라든가 가로화단 이런 부분은 또 공원 녹지과 밭에서 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생활 큰 나무라든가 이런 공익조림지는 산림과, 그리고 저류지의 환경정비는 우리 또 안전총괄과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집중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굉장히 세세하게 분산이 돼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노동계는 또 잡초 제거와 같은 이런 공공 서비스는 지방 정부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제 시민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또 원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공 서비스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네,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미루거나 시민들에게 전가하거나 이런 일은 결코 없었고요. 그 말 자체가 좀 어불성설 이런 좀 표현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장마와 호우로 과성장했어요, 잡초들이. 그래서 이것을 일정 기간에 집중해서 제거해서 행정의 한계라든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재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예, 사실 이 잡초라는 게 참 사시사철 끈질기게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에 대한 제초 작업을 이제 노동계 입장을 빌리자면 굳이 이 시기에 범시민 운동이란 이름을 걸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예산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입장인데요. 한마디로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 덧붙여 주실까요? 예, 노동계의 지적은 예를 들면 잡초와 관련된 문제만 지적하시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업까지 연결해서 억지로 갖다 붙이신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저희가 좀 그거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잡초 집중 주간을 운영한다는 것이 예산으로 이어졌다고 하셨는데 내 집 앞 내 잡초 제거는 시민과 함께하는 범시민 운동 캠페인을 통해서 주변 생활을 스스로 깨끗한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예를 들면 요즘 협치라고 하죠. 민과 관의 협치의 전형적인 적극 행정 일환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약간 다른 시각으로 어불성설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입장문에서도 견광부회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 사안만 보셔야지 잡초 이외의 다른 것까지 끌어들여서 뭔가 시정을 비판하거나 시민분들의 이제 여론을 좀 약간 다른 곳으로 모신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예산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난해에는 네. 지난해에는 원주시 읍면동 25곳의 제초, 수목 정비 등에 17억 6,500만 원을 사용한 데 비해서 올해는 4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노동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원주시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했다고 반박 자료를 내놓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동계와 원주시가 말하고 있는 이 사용 편차가 너무 크죠. 이와 관련해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주시가 이제 두 번의 성명서와 보도자를 통해서 17억 6천에서 4억 5천으로 줄었다는 것은 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되게 물었어요. 저희도. 예, 우선은 그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두 번의 성명서를 냈던 거고요. 예산을 다시 한번 정확히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원주시내 시내 도로 유지를 위한 총 예산이 작년에 17억이었고 올해도 같은 원주시는 17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도로변 제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2억 2,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5천만 원으로 오히려 2,500만 원이 증가했고요. 오늘부터 원주시 의회가 열리는데 요번 이회 추경에 1억 원의 제초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억에서 갑자기 4억으로 줄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는데 이걸 예산을 줄은 예산을 회피해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라는 주장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모든 원주 시민이 앞장서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동참하는 내 집 앞 잡초는 내가 정리하자. 이 범시민 운동을 그럼 원주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할 것 같고요. 요번에 저희가 특히 말씀드렸던 것은 장마와 무더위 때문에 잡초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마무리 말씀 듣기 전에 이제 원주시 입장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잡초 해방 주간은 사업부서별 또 읍면동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제초 작업을 일정 기간에 집중시켜서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또 예산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도 아니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원주시가 거짓 없는 사업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노동계가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대응할 가치가 없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절도 다가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원주시에서는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민들에게 좀 더 체감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초와 관련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신동익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결식위기 아동을 위한 식사 지원 앱인 나비얌을 도입했는데요. 결식위기 아동을 위한 앱을 도입한 것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결식위기 아동을 위한 식사 지원 앱을 도입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나비얌 앱이 어떤 배경에서 도입됐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주시가 이달 9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결식위기 아동들이 쓸 수 있는 나비얌 모바일 앱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네. 이 나비얌 앱은 사회적 기업이 결식위기 아동을 위해서 만든 식사권 플랫폼인데요. 현재 원주시의 결식위기 아동은 1,400여 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에도 엄마가 장애인이거나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아동이 특히 식사를 챙겨 먹기 어려운 경우에 원주시가 하루에 한 번 끼니당 9,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동 급식 카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식사 지원을 이용하려면 급식 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주변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앱을 도입하면 모바일 기프티콘을 쓸 때 결제하듯이 핸드폰을 보여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적인 낙인을 걱정하지 않고 아동 급식카드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 보육아동과 황병선 아동정책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주시는 2023년 6월에 민간 아동급식 지원단체인 선한영향력 가게와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급식카드 지원 아동을 선한영향력 가게에서 할인 또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선한영향력 가게를 이용할 때 아동급식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낙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나비안 앱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나비안 앱을 이용하면 앱을 통해 급식카드 대상 아동임을 인증하고 할인 또는 무료 이용권을 다운로드하여 매장에서 이용할 때 아동의 입장에서 더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선한 영향력 가게 이용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식위기 아동들이 주변의 시선에 대한 걱정 없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프티콘을 쓰듯이 이 앱을 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 이 앱을 쓸 수 있는 선한 영향력 가게는 어떤 곳인가요? 네, 원주시는 작년 6월에 민간 아동 급식단체인 선한 영향력 가게와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선한 영향력 가게는 결식위기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할인이나 무료로 식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는 서울의 진짜 파스타라는 곳을 시작으로 작년 6월 이후 현재 원주시에는 25개의 가게가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을 비롯해서 무료로 안경을 맞춰주는 안경점, 병원, 또 할인을 제공하는 학원까지 다양한 상인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 가게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은 나비암 앱을 통해서도 무료 식사가 가능한 곳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방문을 예약하면 됩니다. 앱에서 급식카드 대상 아동임을 인증하고 할인 또는 무료 이용권을 받고 매장에서 이용할 때 이 앱을 보여주면 사용을 완료하는 건데요. 이어서 보육아동과 황병선 아동정책팀장에게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한 영향력 가게에 대한 모집은 원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선한 영향력 사무국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원주시 선한 영향력 가게는 식당, 안경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의 선한 영향력 가게 20여 개소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계기로 선한 영향력 가게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한 영향력 가게는 대부분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안경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할인하는 금액 및 무료 제공하는 재화가 다르기 때문에 업체별 제공 서비스는 나비암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비암 앱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앱을 통해 선한 영향력 가게에서 무료 쿠폰 및 모바일 결제가 가능함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불편한 사항은 앱 개발자와 협의를 통해 바로 시정하여 본격적인 앱 도입 전에 대상 아동의 많은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결식 위기 아동이 선한 영향력 가게를 통해 할인 또는 무료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하기를 바라겠고요. 결식 위기 아동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나비안 앱 시범 운영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선한 영향력 가게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게 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현재는 요식업과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의 25개 가게가 이 선한 영향력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결식위기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이 선한 가게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원주시 보육아동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 지원이 필요한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결식아동 식사 지원 사업을 신청한다면 아이들도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와 지역의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함께 아이들의 식사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편하게 식사와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네, 원주시가 이달부터 나비암 앱을 도입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지역 가운데 원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경찰서 교통과의 광노진 경위 연결해서 원주 지역 음주운전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경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경찰서 교통과 광노진경입니다. 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음주운전의 정의와 처벌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44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처벌 기준은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0.2%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요, 1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요,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가 넘으면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이때도 면허는 취소가 되겠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정지와 취소 그 기준 수치를 오늘 제대로 네네. 알게 됐는데요. 원주 지역에서 현재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원주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재작년인 2022년에는 총 740건이 적발이 되었고요. 작년 2023년에는 총 866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약 한 17% 정도 증가된 수치고요.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586건이 적발이 되었거든요. 이 네. 수치로 보았을 때 음주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수치가 이제 강원도의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이 어느 정도인 편일까요? 네. 원주는 인구가 36만이 넘는 강원도 제일 큰 도시잖아요. 네. 원주에는 잘 발달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무실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정문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잘 발달돼 있어 중부 지역에서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원주에서는 평일, 공휴일, 주말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 건수는 타 시군 대비 좀 더 많이 단속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음주운전 단속 수치인 0.03 이상 시에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신체 반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음주운전 시의 위험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술을 마시면 중추신경이 마비가 돼서 인지하고 판단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운전자 본인은 이제 술을 적게 먹어서 내가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면 판단력이 정상일 때보다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좀 술을 한 잔으로 입에 대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위험률이 높습니다. 사고 위험률이요. 네. 네, 음주운전 적발이 가장 많이 되는 요일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주말일 것 같긴 한데. 네. 네. 아무래도 다음날 쉬는 주말이나 공휴일 전날에 우리가 보통 술 약속을 많이 잡게 되는데요. 이런 날에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상대적으로 평일보다는 주말에 더 많은 편입니다. 네, 음주운전이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이상 저희 경찰에서는 시간이나 특정 요일 구분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주 단속이 적발됐을 때 운전자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일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셨을 때 어떤 반응들을 주로 마주하셨나요? 제가 현장에서 근무할 때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 반응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가기는 했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를 불러보니까 대리기사님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음주운전으로 차를 끌고 왔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술을 마시긴 했는데 적게 마셨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맥주 반 잔이나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셔서 나는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고 술이 안 취했다. 이걸로 음주단속에 걸릴 줄은 몰랐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 공통점이 다 이제 술을 마시는 걸 인정을 하시는데
이 단속에 걸린 건 좀 많이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네, 아이고 아직도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빨리 갔네요. 네네. 음주운전이 결국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원주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례 유형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술 마시고 귀가하는 과정에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주차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숙취운전이라고 하죠. 다음 날 숙취운전으로 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듣도록 하죠. 네, 이 세 가지 유형을 조심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경찰서 교통과 광노진 경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